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팔과 신중한 말 한마디 소단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팔과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면서 여러분들은 한문노트에 팔과에서 새로 나온 한자들을 한 번씩 적기, 또 활동지나 학습지에 온라인 학습 내용을 적어오기. 학습지를 프린팅하지 못하는 학생은 노트에 학습지 번호와 문제를 적고 노트에 온라인 학습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 등교 수업할 때는 한문노트 1학기 때 배운 한문 파일, 이번 주에 선생님이 업로드한 2학기 학습지 첫 번째 2장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한자 한 번씩 적기, 온라인 학습 내용 학습지나 한문노트에 적기 잊지 마세요. 슬라이드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팔과에서 새로 나온 한자 38개를 한자 한자 살펴보았고, 교과서 56쪽에 있는 말과 관련 있는 사자성어 5개 중에서 2개를 보았습니다. 자, 언중유골과 충원여기 기억나죠? 자, 오늘은 나머지 3개의 사자성어를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3개의 사자성어는 정문일침, 촌철살인, 언행일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문일침, 촌철살인, 언행일치. 자, 이 3개의 사자성어를 오늘 이 시간에 뽀개기 작업을 통해서 내 것, 우리의 것,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2개의 사자성어를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중유골. 말씀언 가운데 중 있을유 뼈골. 말 가운데 말 속에 뼈가 있다 라고 해서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속에 다른 뜻이 있다는 사자성어였습니다. 부드러운 말 속에 비판적인 뜻이나 진담을 담고 있는 성어이죠. 언중유골. 자, 2번째 사자성어는 충원역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울 충, 말씀 언, 거스릴 역, 귀 있자. 그래서 충성스러운 말 또는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다 라고 겉뜻으로 해석을 하고, 속뜻은 바르게 타이르는 말일수록 듣기에 거북하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도 나에게 발전적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에 듣기 싫은 부모님의 잔소리도 새겨 들어야지 나의 발전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충원여기. 자, 이제 나머지 3개의 사자성어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 확인하고 가봅시다. 첫째,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2번째, 성어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자, 이 2가지 학습 목표 생각하면서 온라인 수업 끝까지 집중해 봅시다. 자, 먼저 정문일침. 자, 정문일침. 정수리 정, 문, 하나일, 바늘 침. 정수리 문에 하나의 침을 꽂는다. 또는 정수리 문에 침 하나를 꽂는다. 라고 겉뜻으로 해석이 되지요. 정문일침. 자, 여기에서 정문 보세요. 정문. 자, 여기에서 이 정문은 우리 머리 정수리 가운데 부분을 말합니다. 정문, 정수리 문이라고 안 해도 정수리라고 하면
이 정문이라는 뜻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리에 일침, 하나의 침 또는 침 하나를 꽂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정문일침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유. 자, 선생님이 한의학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의학에서 한의사는 혈자리인 경혈이라는 곳에 침을 놓죠. 그러면 우리는 아픈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거나 뭔가 뻐근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근육이 풀리게 되죠. 자, 이렇게 다양한 침법들로 침 치료를 해서 몸이 좋아지듯이 정문일침은 따끔한 충고로 나쁜 언행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비유한 성어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한의학에서 침을 놓아서 뭔가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듯이 정문이라는 상대방이 뭔가 꺼리는 곳에, 꺼리는 단점,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하나의 침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뭔가 강력한 충고나 경고를 해주면 뭔가 급소를 찌르는 것 같이 상대방이 놀라서 뭔가 상대방의 충고나 교훈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문일침. 자, 선생님이 정문일침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내가 그 일에 실패한 것은 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엄마의 정문일침이 아직도 내 귓가에 메아리 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문일침.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따끔한 충고나 교훈.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 두 번째.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실에서 학생들이 열공하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태한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다. 이때 우리의 선배들의 정문일침이 필요하다. 자, 이제 정문일침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지, 또 정문일침의 속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촌철살인입니다. 촌철살인. 자, 촌철살인에서 선생님이 새로 나온 한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었죠. 그쵸? 기억나나요? 자, 촌철살인의 한자를 살펴볼게요. 마디촌, 쇠철, 죽일 살, 사람인. 자, 여기에서 촌철 보세요. 선생님이 이 앞에 마디촌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손끝에서 손목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는데, 이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의 거리를 한치라고 한다. 하나의 치, 한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마디라고 한다. 맥박이 뛰는데. 자, 그래서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치죠. 한치 되는 길이는 어른의 그 손가락 마디 하나의 길이라고 해서 한 3cm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길이죠. 그래서 이 촌자는 작다, 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디 촌자는 길이의 단위로 되게 짧은, 작은 길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촌철은 한자의 한촌 길이의 쇠붙이를 말하는 거죠. 한촌 길이는 짧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쇠붙이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치 길이의, 그러니까 짧은 길이, 한촌 길이의 쇠붙이로 사람을 죽이다 라고 겉뜻을 해석하면 되고,
또 이 한치 길이의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가 여기에서는 무기가 됩니다. 한치는 선생님이 새로 나온 한자 설명에서 말했듯이 어른의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길이로 3cm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촌자를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잘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촌철이라는 것을. 그래서 촌철살이는 아주 작은 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자, 이 말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이 촌철살인의 유래를 한번 얘기해 주는 게 낫겠네요. 자, 촌철살인의 유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중국 남송 시대에 나대경이라는 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한림옥로라는. 자, 이 책에서 촌철살인이라는 성어가 나옵니다. 그 책에서 어떤 스님이 선종, 그러니까 불교지요. 불교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바로 이 촌철살인이 나옵니다. 자, 그 스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기를 한 술에 가득 싣고 왔다고 해서 살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한치도 안 되는 칼만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자, 이러한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스님은 여기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속된,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없애버리고 뭔가를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촌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쇠붙이가 아니라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불교, 선종에서 수양을 하고 나서 얻게 된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촌철은. 스님 입장에서 뭔가 번뇌를 없애고 정신을 집중하여 오랜 세월 동안 수양한 결과 나오는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가 오히려 막중한 아주 무거운 무기들보다 사람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래에서 하나의 작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은 비유에서 하나의 작은 이치, 깨달음으로 오히려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비유적인 성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촌철살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는 대부분 보면 핵심적인 말로 사람의 약점을 찌를 때 사용을 합니다. 촌철살인은.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촌철살인을 잘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시를 들면서 얘기해 볼게요. 요즘 매스컴에서 고사성어 마케팅 전략을 많이 실천하는데 그 이유는 고사성어가 실생활에 접목하기 쉽고 고사성어가 함축적이면서도 촌철살인적인 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렇다. 그쵸? 자, 고사성어가 매우 함축적이죠. 이 4개의 한자 안에 뭔가 뜻을, 깨달음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 4개의 한자가, 즉 고사성어는 뭔가 촌철살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위력적이기 때문인 거죠. 고사성어가. 한편으론 또 선인들의 지혜가 응축된 것이 또 고사성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뭔가 반성과 발전의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아마 뽑으라고 하면 저는 고사성어를 뽑습니다. 자, 이렇게 촌철살인의 예를 선생님이 3가지를 들었는데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 촌철살인이 뭔가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약점을 찌르게 하는 핵심적인 어구라고, 핵심적인 말이라고 했죠. 촌철살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럼? 반대 어휘, 반대가 되는 성어가 아니더라도 반대가 되는 어휘는, 그쵸, 뭔가 장황한 말, 그러니까 장황설,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촌철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촌철살인의 예를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난 왜 책만 펴면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 책에 수면제가 묻어있나? 게임기에는 각성제가 묻어있겠네? 라고 했던, 자, 여학생의 촌철살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되게 기치 있고 멋진 말이었죠. 자, 이렇게 촌철살인은 우리 앞에서 배운 정문일침과 비슷한 뜻을 가진 성어입니다. 남의 잘못을 따끔하게 비판하거나 충고한다는 정문일침, 또 한마디의 말로 상대의 급소를 찔러서 당황하게 하거나 감동시킨다는 촌철살인. 자, 이렇게 두 개의 성어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언행일치. 자, 5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언행일치는 말씀 행동 행자, 하나 이룰 치자입니다. 자, 언행일치는 많이 들어봤죠?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되죠. 행동보다는 말이 더 쉬우니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언행일치가 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다. 일치가 된다는 것은 하나로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한다 라고 했을 때 언행일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사자성어를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3개를 배웠으니까 우리 성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3번째 배운 사자성어 정문일침. 자, 많은 잔소리보다는 정문일침이 효과가 좋다. 그쵸? 맞는 얘기죠. 자, 정문일침의 2번째 활용예. 영철이는 온갖 자랑이란 자랑은 다 말하는데 영희가 정문일침을 놓자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자, 2번째 촌철살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머는 촌철살인의 지혜가 번뜩이는 가르침을 화내지 않고 웃게 하면서 전한다. 자, 우리가 시사 개그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있죠. 뭔가 정치적인 풍자 비판을 시사 개그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준 거 생각하면 촌철살인이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2번째 촌철살인의 활용예는 30분 분량의 단막극은 인생의 단면을 촌철살인적으로 보여준다. 자, 3번째 언행일치 봅시다. 첫 번째, 선거 때 후보자가 남발한 공약은 대부분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말들의 잔치이다. 2번째, 영어 선생님은 언제나 언행일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존경받는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정문일침, 촌철살인, 언행일치를 함께 배우고 또 그 성어의 활용 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슬라이드 보세요. 자, 우리가 어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8과 새로 나온 한자에서 여러분들과 다 봤던 한자들입니다. 자, 사람 인자가 어떤 다른 한자와 만났을 때 어떤 뜻이 되는지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자, 사람 인자가 옆에 녹색 박스에 있는 한자 뒤에
붙습니다. 첫 번째 거인. 자, 첫 번째 거인. 크다 거자와 사람 인자가 만나서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주 큰 사람을 말하죠. 그쵸? 자, 두 번째 크다 위자. 자, 그래서 위인이 되겠죠. 위인. 여러분, 초등학교 때 위인전 많이 읽었지요? 그 위인전에서 위인이라고 하는 뜻은 위대한 사람,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온전하다 전자와 사람 인자가 만났을 때는 전인이라고 합니다. 전인.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죠. 공자, 맹자 우리 배웠죠? 성인을 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증거, 증자와 사람, 인자가 만나면 증인이 됩니다. 증거를 대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요. 우리 재판장에서 증인, 증거를 대는 사람. 자, 그리고 낫, 개자. 이거는 하나 개자이죠. 그쵸? 이 낫, 개자와 사람, 인자가 만나면 개인이 됩니다. 개인은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어휘 만들기를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 나온 한자에서 한자의 음과 뜻을 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표현처럼 생활 속에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한마디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단어 사용에 유의하자. 자, 우리 다 새로 나온 한자에서 봤던 단어들입니다. 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겉면 표자와 드러나다 현자가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모양을 말하지요. 자, 생활은 나다 생자와 살다 활자가 만나서 살아서 활동하는 것,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 주자와 뜻, 의자가 만나서 정신 차리고 조심하다,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어휘도 함께 활용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배운 사자성어 3개를 복습해 봅시다. 자, 먼저 정문 일침, 정수리 정, 문문, 하나일, 바늘침을 어떤 뜻이 되냐면 정수리에 침을 놓다, 정수리에 침 하나를 놓다 또는 하나의 침을 놓다 라고 겉뜻이 되고 속뜻은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정문일침. 촌철살인. 촌철살인. 자,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는 겉뜻을 새겨야 되고 이 한자 성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속뜻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시키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라는 말인 촌철살인. 촌철살인. 마지막 언행일치. 언행일치. 자,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다 라는 사자성어로 말한 대로 실행함을 나타내죠. 언행일치. 자, 우리 사자성어 배웠으니까 한번 활용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첫 번째, 보기에서 한자를 골라 풀이에 맞는 성어를 만들어 보자. 자,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자, 무슨 사자성어인가요? 그렇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언행일치.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문장 속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성어를 완성해 보자. 자, 모다빈 작가. 자, 선생님이 만든 글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넣습니다. 모다빈 작가의 신작은 땡땡땡 문장들로 세태를 풍자한 뼈 때리는 농담들이 많다.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켜 속 시원한 에세이라고 평을 받고 있다. 자, 여기는 땡땡땡땡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촌철살인. 촌철살인의 문장으로 가득한 모다빈 작가의 신작을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촌철살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팔과 신중한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5개의 사자성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언중유골, 충언여기. 자, 첫 번째 이 한자, 이 2개의 사자성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문일치, 촌철살인, 언행일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과 관련 있는 사자성어 5개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자성어를 완전하게 겉뜻, 속뜻을 이해한 후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사용하는 사이에 나의 풍부한 어휘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선인들의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은 선인들의 옛일에서 유래한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본받는 계기, 본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5개의 사자성어 8과에서 배워봤습니다.